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박재함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편입학 모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뒤쪽에서 이제 저희 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광운대학교의 역사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는 보시다시피 이제 1934년에 조선 무성 강습소로 개소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라이덴 랭킹이라고 연구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대학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좀 우수한 성과를 거뒀고요. 그 외에 저희 다양한 이제 국가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또 이런 사업들이 다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수혜가 저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는 이제 그 80년 된 전통만큼이나 그만큼 이제 좋은 소정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저희 1호선에 이제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역 이름에 대학교 이름을 넣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학교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많이 가까운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역명에 학교명을 넣어 주거든요. 근데 딱 보시면 벌써 보이시죠? 광운대역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가깝고요. 그리고 GTX C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GTX C선이 이제 개통을 하면은 밑에 수원에서부터 이제 1호선 라인 비슷하게 따라서 삼성역 해가지고 위에 의정부까지 해서 더욱더 편하게 광운대학교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석계역과 광운대역 그리고 태릉입구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통학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희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이제 학교로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저희 학교에 접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학교의 시설 소개를 간단히 할게요. 저희가 이제 80주년이 됐기 때문에 80주년 기념관과 넓은 잔디광장 광운스퀘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이 이제 굉장히 저희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잔디밭을 깔아놓으니까 확실히 다르죠. 저희가 칙칙한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광운스퀘어 지하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은 이 사진처럼 저희가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대학들 도서관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꽤나 좀 성공적으로 좀 이제 건설이 돼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숙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조금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기숙사에 신청을 해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티오를 조금 더 잡아놓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기숙사에 얼마든지 문의를 하셔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입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서울 시내 대학교 중에 이제 아이스링크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광운대학교인데요. 이 광운대학교는 저희 자체 링크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이스하키 그 특기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재학생들도 저렴한 가격에 상당히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이 링크장을 자유시간에 자유롭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운대학교 학생이 되시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아이스링크장은 정말 좀 유니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해문화예술관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가 이제 좀 공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좀 과거의 편견이고 지금은 이제 공대로 시작했지만은 그 공대로 시작한 그러한 내실이 전부 다 전 계열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학에 특화된 이미지지만은 이게 커다란 이제 뭐 문화예술관이라고 하는 저희끼리 이제 문화관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콘서트, 뭐 팬사인회 이런 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생 되시면은 지나다니다가 여기 뭐 하시면은 뭐 구경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천극장입니다. 저희 원래 노천극장은 상당히 이제 좀 고풍스러운 맛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번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풋살장이랑 농구장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제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들 이제 백신도 맞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노천극장을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쌓이거든요. 저희 광운대학교가 이제 규모는 작지만 학생회가 그만큼 내실이 있어서 섭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재학생 되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캠퍼스타운 사업입니다. 이제 캠퍼스타운 사업은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시 광운대 노원구가 다 이제 합쳐서 이 광운대 주변을 대학로처럼 좀 만들어 보자. 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을 이제 통합 개발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건 항상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광운대 주변에 이제 뭐 뉴타운도 들어서고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가 되면은 또 광운대 주변은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즉 광운대랑 광운대 주변은 항상 발전하고 있고 또 항상 새로운 게 생기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운대학교 학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저희 광운대학교 학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열의 4개 단과대학, 인문계열의 3개 단과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단과대학에 개설이 안 된 학과들을 저희가 이제 연계전공이라고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은 광운대학교에는 이렇게 자연계열 4개 단과대학 그리고 인문계열 3개 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과의 내용을 나는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왜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계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전공은 이제 관련된 여러 학과들이 하나의 별개의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데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인문계열의 사회복지학과가 없죠. 그런데 저희 연계전공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이 사회복지학과에 관련된 다른 저희 기존 개설 학과들이 다 이제 힘을 모아서 하나의 트랙을 만들고 그 트랙에 있는 과목들을 다 이수하면은 그 학생은 이제 사회복지학 연계전공을 전공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한 도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존 소속된 학과가 있겠죠. 이 소속 학과의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요거를 다 이수하면 그 해당 학과의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연계전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학과의 과목을 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다 듣게 된다면은 연계전공 이수 조건을 만족하게 돼서 여러분들 졸업장에 연계전공명이 적히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 연계전공을 무사히 이수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연계전공이나 뭐 복수전공, 부전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전적대학의 학점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타학과 연계전공 개설 과목도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4학년 때까지 다 이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추가 학기를 추가적으로 이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사를 담당하는 교육지원팀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전공 뒤에 이어서 저희 또 다양한 제도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교환학생 제도입니다. 교환학생 제도는 저희도 이제 다른 학교 못지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일리노이 공대, 퍼듀대 등 여러 군데 세계 28개국의 학교랑 같이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도 보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그 규모가 줄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다시 좀 더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장학금과 기숙사입니다. 저희 장학금이 이제 정보공시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재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을 수혜를 받고 있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입사하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저희 선정 기준 1순위가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2순위는 입주 기간 좀 장기로 신청하시면은 그 이제 순위가 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창업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취업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전통적으로 취업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성과가 나오는 편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거점 센터를 만들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그리고 기업체까지 다 같이 이제 여기 학연산으로 모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취업 쪽입니다. 취업 쪽도 역시 저희가 계속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터디나 클리닉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상담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창업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은 저희 이제 경력개발팀 연락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IPP 일학습 병행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학습 병행제 다 비슷하게 저희도 이제 온 더 잡 트레이닝이랑 오프 더 잡 트레이닝으로 같이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업체로 가서 또 일정 시간 근무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혜택은 이제 다양한 혜택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희망시 이제 취업 혜택까지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 가산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좀 더 기회가 보장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다양한 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요 이제 동아리들인데요. 이제 저희 광운 알림이 입학처 홍보대사고요. 비마랑 저희 광운대학교 홍보대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로비치라고 그 로봇 탁구의 이제 마스코트 간판 같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세계 로봇 대회에 나가서 항상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들이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운대 오시면은 또 이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동문입니다. 저희 광운대학교 동문들 몇 분을 저희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오상훈 전 록스로보 대표입니다. 오상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처음에 이제 저희 이제 로봇이나 이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저희 경력개발팀이랑도 계속 이제 커넥션을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꾸준한 성과를 계속 내셨다가 지금은 또 이제 럭스로보를 창업을 한 다음에 그 럭스로보를 이제 나오셔서 또 다른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해서 창업에 대한 열정을 보이시는 분이고요. 이 럭스로보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은 요 위에 보이는 게 그 모듈들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교구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코딩 교구들이죠. 이걸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걸 마음대로 연결해보고 이제 설계를 하면서 코딩 개념을 깨우쳐주는 그런 교구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 초등학교에도 막 납품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꿈이 있으시다면은, 내가 정말 만들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되실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황성재 대표입니다. 이제 플런티 대표셨고요. 지금은 이제 파운데이션 X 그리고 라운지랩의 대표가 되시는데요. 이 플런티가 굉장한 또 굉장한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해외 스타트업은 많이 인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국내 스타트업은 이 플런티가 첫 인수 사례입니다. 그만큼 이 가능성을 많이 봤다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엔젤 투자자죠. 거의 그 스타트업 회사도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하고 특허도 계속 보유를 하고 또 이걸 또 다시 만들어서 재투자를 하고 사회에 또 환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성취도 성취지만은 사회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승우 부회장님입니다. 중고나라에도 이제 광운대학교 동문이 이렇게 계셨는데요. 중고나라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잘 몰랐지만은 이렇게 좀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인터넷 카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모펀드가 최근에 인수를 해가지고 아예 운영을 할 정도로 그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투자 유치도 크게 받아서 최근에 이제 유사한 많은 어플들이나 그런 게 생겼지만은 여전히 이쪽에서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조혜빈 동문입니다. 조혜빈 동문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연계 전공 있죠. 연계 전공을 통해서 조금 자신의 그 재능을 좀 더 꽃피우신 분이에요. 이제 OTT 미디어 연계 전공을 이수해서 본인이 이제 1인 미디어 쪽에서 조금 그 강점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19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세요. 이 19만 구독자면은 저희 이제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수 있겠지만은 상위 5% 정도 되는 이제 그 팔로워 수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수익도 이제 엄청나게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분들처럼 이제 뭐 창업도 창업이고 뭐 취업도 취업이고
또 이분처럼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확실히 정하고 이제 저희 쪽에 경력개발팀이나 이런 데서 취창업 상담을 받고 그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저희 신종균 이제 동문입니다. 신종균 동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뭐 동문 소개를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재임 당시 삼성전자에서 딱 3명뿐인 부회장 중에 한 명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컬러 핸드폰을 개발을 하고 갤럭시 시리즈 자체를 런칭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 삼성전자 그 핸드폰 쪽에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시죠.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 광운대학교 이제 전자공학과 7, 8학번으로서 이제 그 정말 큰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취업 쪽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운대학교 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 주요 사항을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모든 내용은 다 이제 예정 사항입니다. 아직 그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편입을 이렇게 해라 라고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기 전에 항상 그 저희 모집 요강, 최종 모집 요강을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예정 사항이지만은 저희 이번 학년도 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광운대학교 편입학 모집은 다 이제 3학년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일반 편입학은 40명, 학사는 33명, 그리고 총합해가지고 90명을 선발합니다. 약간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광운대학교 편입은 이제 그 전형 방법은 이제 좀 심플합니다. 필답고사 100%예요. 필답고사 100%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저희가 출제한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은 다 이제 필답고사를 보게 되고 이제 딱 하나 재직자 편입학이 있습니다. 재직자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면접 평가랑 전적대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전형으로 지원하시면은 필답고사 100%니까 전적대 성적이 안 들어가느냐 우리를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 전적대 성적은 이제 동점자를 처리할 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적대 성적도 좀 신경은 쓰이시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광운대학교에서는 필답고사 성적을 더 높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원하시면은 저희 지원한 학과 기준으로 자연계열 분들은 영어 50%, 수학 50% 이제 둘 다 보시고 합산되고요. 인문계열은 영어 100%로 진행이 됩니다. 단 자연계열 중에 건축학과랑 스포츠융합과학과 지원하신 분들은 영어로만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2022학년도 편입학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다 이제 일단 예정 사항입니다. 자연계열 모집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집 인원이 있고 모집 단위 최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편입학은 그 특성상 이제 TO가 이중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일단 이 앞에 있는 모집 인원은 이 단과 대학에서 총 이제 몇 명을 뽑겠다 이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 최대 인원은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모집 단위별로 또 한 번의 상한선 캡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는 다 각각의 모집 단위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원서 접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선택을 하시되 저희가 선발할 때는 예를 들어 이 전자정보공과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해당하는 하나 둘 셋 넷 다 해고 7개 모집 단위에 지원하신 분들을 다 합쳐서 상위 9명을 선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 각 모집 단위별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전자정보공과대학에 지원하신 그 모든 분들 중에 상위 9명이 극단적으로 다 전기공학과에서 나왔다고 해도 전기공학과 1등부터 9등이 다 있지만 그 중에 4명까지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순위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과를 지원했다면은 그 학생들이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예비 순위를 받게 될 겁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중으로 TO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그 모집 단위 최대 인원에 대한 얘기를 밑에 적어뒀으니까요. 한 번 더 이제 TO가 이중으로 적용이 된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건 다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실 때 저희 학교 홈페이지 올라가 있는 최종 모집 요강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일정입니다. 일정도 이제 다 예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집 계획이 교육부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가 있어요. 일단 원서 접수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10날 금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다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될 거고요. 원서 접수하실 때 앞서 보셨던 모집 단위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자 편입학에 한해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때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1월 12일 날에 저희 이제 필답고사 그리고 면접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정확한 고사실은 3일 전에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등록은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충원 합격자, 우리가 흔히 뭐 추가 합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충원 합격자 발표 일정을 일단 이렇게 잡아는 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육부 공지에 따라서 좀 이제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일반 편입학입니다.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는 그 지원 자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4년제 정규대학교를 다니신 케이스, 그리고 이제 정규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 학점은행제나 독학사 이제 이수하시는 분들, 또 외국대학교,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나오신 분들, 이렇게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질 거예요. 먼저 이제 4년제 정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대학교에서 4년제 정규대학교에서 2학년이나 4개 학기 이상 수료를 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지원이 안 되고요. 이 수료라는 거는 저희 자체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전적대학교의 2학년 수료 기준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학교에 이 수료 증명서를 떼오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인데요. 전문대학은 2년제, 3년제에 상관없이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졸업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학위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학사 학위를 이제 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입니다. 학점은행제도 이제 똑같이 저희가 4년제 과정, 즉 흔히 얘기하는 학사학위 과정, 그리고 전문학사학위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사학위 과정, 즉 4년제에 상응하는 학사학위 과정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70학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전문대학과 똑같이 이제 학사학위 자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국내 대학에 상응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국내 4년제 대학과 상응한 이제 외국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제 2학년 4개 학기 이상 수료가 될 거고, 그리고 국내 전문대학에 상응하게 되시면은 역시나 학위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교육부 지정 전문대학의 간호학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4년제 간호학과를 이제 운영하는 전문대학들이 있거든요. 그 목록은 저희 이제 요강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4년 과정을 들으시다가 이제 똑같이 2학년 이상 수료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 자격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원 자격이 한 5가지 카테고리로 되고,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느냐? 제출 서류를 보시면은 먼저 크게 2가지 축이에요. 성적 증명서랑 학위 증명서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학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 100분율 점수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나중에 동점자 처리를 할 때 이걸 보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학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국내 4년제 정규대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이상 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료 증명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해야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졸업 증명서를 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아니면은 졸업과 동시에 보통은 여기서 이제 다 전문학사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학사 학위 취득 증명서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2월에 원서 접수하는 시기에는 아직 졸업 예정자다 또는 수료 예정자다, 그럴 때는 예정 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서 내주시고요.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최종 증명서는 2월까지 저희 쪽에 추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시지 않으면은 지원 자격이 미비가 되어 바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뭐 출입국 증명서부터 쭉 있는데 이거는 저희 요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사 편입학입니다. 학사 편입학은 말 그대로 학사까지 마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4년제 정규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뭐 동일하게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인해서, 즉 여러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과정을 하셔도 이제 학위만 취득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케이스들에 한해서 다 성적 증명서나 이제 학위 증명서 크게 두 축을 또 챙겨 주셔야 되고요. 학위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증명서 내지는 학위 취득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입니다. 이제 농어촌, 특성화고, 재직자, 재외국민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특별 전형 모두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으셔야 돼요.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은 이제 앞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 지원 자격이 있으시면서 이 각 전형별 세부 추가적인 지원 자격에 해당을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 학생이면 말 그대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농어촌 지역에 뭐 6년 내지는 12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특성화고 졸업자는 말 그대로 특성화고를 나오셔야 되고, 재직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재직도 3년 이상 하셨어야 됩니다. 재외국민은 말 그대로 이제 해외에서 3년 이상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이수를 했던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반드시 모집 요강을 보시고, 그 서류나 이제 그 지원 자격이 좀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전형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필답고사를 보게 됩니다. 필답고사는 저희가 100% 전형 반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은 영어반, 수학반, 인문계열은 영어로만 다 이제 반영을 합니다. 다만 뭐 건축학과 5년제죠. 그리고 스포츠영화과 학과는 영어로만 이제 반영을 하고요. 영어는 이제 뭐 40문항 60분, 수학은 30문항 60분 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고요. 보통 흔히 얘기하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 영어, 그리고 수학은 대학 뭐 1학년 내지는 이제 그 정도의 수학 능력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재직자 같은 경우는 면접이 40%고 전적대 성적 60%, 여기는 전적대 성적이 크게 들어갑니다. 면접은 이제 평가위원 2분 들어오셔서 개별 면접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를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논리적 사고력, 인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서 이걸 다 합산해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대 성적은 백분율 점수, 아까 저희가 성적증명서에 백분율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게 이것 때문인데요. 백분율 점수를 반영하는데 전적대가 2개 이상이면은 마지막 최종 교육기관의 점수만 저희는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입니다. 일반 편입학의 최근 3개년 경쟁률을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이제 자연계열이 쭉 이 정도였고, 없는 거는 이제 편입학 자체가 결원이 생기면 모집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건축학과나 이제 생활체육학과, 올해는 스포츠영화과학과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사입니다. 학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학사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 이제 최근 3년간 계속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결 비슷한 게 되는데요. 저희 광운대학교는 최종 등록자, 즉 등록금 내고 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의 평균 성적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 2개년입니다. 2020학년도랑 2021학년도에 영어 평균 점수, 수학 평균 점수, 그리고 충원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서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이제 뭐 평균 점수 저희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이제 뭐 이런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종 등록자 평균 점수가 영어는 이 정도, 수학은 이 정도가 됐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원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10명이었어요. 뭐 지금 그런 학과는 없긴 하지만은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이제 계속 그 예비가 돌고 돌아서 그 10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1000%가 뜨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이례적인 경우고요. 그리고 다음은 학사 편입학입니다. 학사 편입학은 조금 더 모집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2학년도에 100점 만점 기준 점수들이 있고요. 점수들은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내용은 똑같이 홈페이지에서 또 보실 수 있고요. 충원율도 이 정도가 됩니다. 충원율이 이제 신입학이랑은 약간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그 편입학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충원이 한두 명만 바뀌어도 그 퍼센테이지가 크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되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 정도 점수는 맞아야 되겠다, 요런 마인드로 좀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엔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내용 확인하시고 참고하셔서 점수대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편입학 모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쪽이 이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Q&A에 좀 편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그 최종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최종 모집 요강을 받으셔서 그 내용 확인하시고 이제 충분히 준비하셔서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